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대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하면요, 등기부 등본상에 뭐 임의경매 뭐 개시 결정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네,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강 2부 방송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 예제 해가지고요, 주임법 및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법 조문 먼저 표시해 놨습니다. 3조의 3이고, 또 상임법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6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법 조문 이런 건 이제 일부러 제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다른 거 생각하기도 바쁜데, 한가하게 말이죠. 법 조문 몇 조 몇 항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법 조문 몇 개를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말고 이제 기억을 안 하니까 이제 어쨌든 주임법과 상임법 사이에 보면 임차권 등기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다 제가 동그라미 딱 쳐놨잖아요. 그죠? 또 동그라미가 아니고 빨간 걸 표시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했대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이것도 보면 우리가,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 신청하면요, 법원에서 이제 경매 등기부 등본상에 뭐 임의경매 뭐 개시 결정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우리는 통상 경매 청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그 임의경매, 강제경매, 날짜 이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건전한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전입신고에서는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자 을의 담보권 실행 등 임의경매 신청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대요. 이전에 임차권 등기.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주택이다. 그러면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했다면 5가지를 법원에 앉아 계시는 경매 회장님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임차인 누군데, 두 번째 뭐죠? 보증금액 얼마인데, 세 번째 뭡니까? 전입신고 언제 했노? 네 번째 뭐죠? 확정일자 언제 받았노? 다섯 번째 뭐죠? 임차권 등기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말이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탁 째려본다 하더라. 경매 신청에는 기입 등기죠. 요때까지 등기부 내용만 법원에서 째려봐요. 경매 기입 등기, 여기 경매 기입 등기가 여기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랍니다. 이때가. 법원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도 보면요. 경매 기입 등기된 그 뒤에도 보면은 집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등기행위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전혀 그 신경 안 써버려요. 즉, 법원에서는 이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돼도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거든요. 이때까지의 등기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자기네 딱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경매 집행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떡 하니 보니까, 임차권 등기 이 사람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했네? 뭐야, 이 사람 보증금액 얼마야 보니까, 얼만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으면, 보시니까,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알 수 있으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자는 이분이잖아요. 그죠?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되기. 왜 당연 배당권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요때까지의 등기사항만 째려본다니까요. 그 뒤에 건 안 쳐다봐요. 앞에 거 쳐다보기도 바쁜데 뭐하러 저 경매 요 있다 하고 난 그 뒤까지도 쳐다봅니까?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요때까지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임차권 등기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액이 얼마고 전입신고 언제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즉 경매 집행법원에서 딱 보니까 알 수 있어. 이 사람 보증금액 얼마고 전입신고 언제 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이건 이제 우선 변제 1등이구나. 그럼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당연 배당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참여가 가능하답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참고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칠판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아, 또 이게 뭐 칠판에 뭐가 이상하게 딱 껴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우개인가? 아, 지우개구나. 이게 지워버릴게요. 지우고요. 뭐 당연 배당권자, 뭐 또 필연 배당권자, 뭐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 잠깐만. 분필 색깔을 바꿀게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라 정신없어요. 와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네. 당연 배당권자. 이 뭐 필연 배당권자 이건 뭐 제가 나름대로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연 배당권자. 필연 배당권자만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쭉 꺼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 다른 영상물에서 얼핏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건저당권, 가압류 이런 당연 배당권자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필연 배당권자도 반드시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연 배당권자는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자. 제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임차권 등기권자. 단 여기서 옵션이 뭐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에서는 경매 신청이 한 기입 등기 될 때 그때까지만 탁 째려본다니까요. 그 뒤는 안 쳐다본다니까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적에 보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뭐 집행관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또 뭡니까 평가를 하고 말이죠. 또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막 송달을 하잖아요. 채권자 누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경매 절차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의 경매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들은 자기네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필연 배당권자를 보자, 이거죠. 어떤 가등기권자 중에서 어떤 가등기 담보 가등기권자 또 이제 소액 임차인들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돼요. 여기서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건저당권, 가압류, 후순위 전세권자, 임차권 등기권자는요. 집행법원에서 이 사람들의 채권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가압류나 건저당권 같은 경우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채권액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후순위 전세권자는 임차권 등기권자 같은 게 100%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후순위 전세권 뭡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말소기준권리 이게 예를 들어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후순위 전세권이잖아요.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어 있잖아요. 등기되어 있는데 전세권자 누구예요? 홍길동 얼마요? 2억. 나왔잖아요. 전세권 설정 기간은 뭐, 물론 전세권 설정 기간이 남았다 손치더라도 그 전세권이 후순위일 경우는 뭐다? 경매시 매각으로 저당권이 죽으면 따라서 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배당 요구를 이 사람 예를 들어 나는 안 받을게. 나 배당 안 받을게. 난 이 집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서 나 배당 안 받을 거야. 이 집이 계속 살 거야. 막 징징거리고 울어도 법원에서는 억지로 배당을 해줍니다. 아니야, 일로 와. 배당 받고 빨리 나가. 예. 배당표상에, 이거, 표시를 해준다 이거죠. 표시를 해주는데, 근데 또 임차권 등기도 보면요. 전세권은 물건인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임차권도 보니까, 단 뭐다, 경매, 이것도 이제 후순위 전세권인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해야겠죠. 그죠? 왜? 법원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까지만 신경 쓰기 때문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전세권 설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더라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세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저당권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건저당권 같은 설정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 이게 10억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채권액이 빵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저당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법원에다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다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건전한권은 배당표에서 배제가 안 됩니다. 소위 가배당표를 작성한 이후에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낙찰을 받으셨어요. 특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근데 보니까 뭐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때로는 봐가지고요. 그 당해 부동산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또 근로자 임금 체불에 따른 말이죠. 압류 등기가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깜깜이 투자가 됩니다. 조세 체납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공매 같은 경우는 이게 당해서나 일반 조세나 세액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체납된 세액인데 세목이 뭐이며 세액이 얼마며 또 법정기일이 언제며 이런 사실관계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안 되면 우리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건전한권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억인데 빵원이다. 이거 10억인데 빵원이다. 근데 봐가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건전한권자 불러가지고 당시 채권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는 모양입니다. 가압류권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가압류권대 청구 채권액이 뭐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 돼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채권액 100% 1,000만 원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노노노노노. 가압류권자는요. 이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청구 채권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는 말 그대로 채권자가 계략적으로 저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그래 법원에서 가압류 청구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그 현금을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보증보험 정권을 또 끊어서 또 법원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1,000만 원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인데 나중에 본안 소송해 보니까 우와 내가 뭐 채권자로서 2,000만 원 받을겠어. 판결문에 보니까 2,000만 원 또 표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등기부등본상 1,000만 원일 줄 알아. 이 사람 2,000만 원에 의해서 채권 계산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제 나름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집행법원에서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가등기는 보면요. 보증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이게 설사 담보가등기다 할지라도 건전한권처럼 해가지고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도 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건전한권처럼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하면 1억, 2억 이렇게 표시된다 표시 안 되잖아요. 전혀 표시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는 담보가등기야. 근데 내가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주었지. 그건 지 생각이지. 집행법원에서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법원에서 담보가등기 머릿속에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의사표시를 안 했어. 너 아웃이야. 배당요구 안 했어. 안 했으면 아웃이야. 소액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있잖아. 예를 들어 현재 같은 경우는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에 대한 최우수 면제가 있는데 나 전세금이 1억이야. 그럼 나는 최소한도 5천만 원 최우수 면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딱 앉아 돌붙여서는 말이지. 그냥 도 닦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집행법원에서 이 사람 전세금이 1억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현장 나오면 집행관이 현장 나오면 말이지 문화 두들긴데요.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 나와가지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확인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집행관이 현장 나와 띵동 막 초인종 누르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안에 있습니다. 문 안 열어줘도 돼요. 그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다. 문 안 열어줘도 돼요. 그러면 집행관들은 현황조사 보고서상에 어떻게 표시한다 하더라고요. 폐문부재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지. 조사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사 몫은 누구한테 돌린다 하더라? 경매 투자자한테 돌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다시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이게 왔다 갔다 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임법 및 상임법입니다. 요금리 이거 기준입니다.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요거 경매 기입등기, 이게 첫 경매 기입. 첫 경매 기입. 밑에 대법원 판례 있는데 요 판결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첫 경매 기입등기일 이전에, 최초 경매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더라?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정보를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에서 보면 뭐 선을 쭉 그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권리 이렇게 나열을 해놨단 말이죠. 이거 보면요. 선을 쭉 그어가지고요. 어떤 권리들이 발생된 순서별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열만 하시면 돼요. 날짜별로 나열, 이것 좀 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어려워. 그러면 경매하지 말아요. 말을 경매합니까? 그죠? 선 하나 쭉 그어요. 그 다음에 날짜별로 이렇게 나열만 하래, 나열. 줄을 세워요. 줄 세워가지고, 보니까 네가 말소 기준 권리구나. 야, 근데 너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 신고하였구나. 그럼 넌 대항력이 있구나. 야, 근데 네가 또 임의경매 신청하였구나. 근데 갑이 보니까 경매 신청엔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구나. 이때는 보니까 법원에서는 경매 기입등기까지만 신경 쓴다 카더라. 라고 안종현이가 막 밤을 빽빽 지르더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이 경우는 뭐다. 법원에서 쫙 등기부등본 보니까 다 알 수가 있겠구나. 그죠? 알 수가 있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 배당권자구나.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 설명 안 드렸습니까? 후순위 전세권자 또는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거기까지 딱 째려보니까 알 수가 있다더라. 법원에서 알 수 있으면 당연 배당권자예요. 모르면 필연 배당권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법원 2005-3339호 판결 내용을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가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법원 2005-3339호 배당이익 판결입니다. 배당이익 판결이니까 아마도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요. 너 이 사람도 임차권 등기하고 배당 요구 안 했잖아.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 안 해줘.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배당표를 작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배당 못 받은 임차권 등기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이익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게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교통정리를 해줬는데요. 여기 보니까 위 임차권 등기가 여기 첫 경매, 최초 경매는 뭐 2중, 3중, 4중 경매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뭐 채권자들이 막 막 돌아서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왜냐면 법원에서 이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때까지의 등기 내용에 대해서만은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등기 전에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여기 첫 경매입니다. 첫 경매 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법원에서 보기 싫어도 봐요. 볼 수밖에 없어. 그죠? 아니 보는 김에 뒤에 있는 것도 보면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지. 법원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예. 경매 기입 등기 이전, 여기에, 이때만 등기 사항만, 체크한다.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권자.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요 대법원 요 판결 내용이 지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안 하니까 법원에서는 배당을 1심 법원이죠. 집행법원에서는 안 해줬어.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우이씨 또 금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근데 무시해가지고 이제 배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였다 하더라.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자, 보시면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까꿀로 하자, 그죠? 그러면요. 첫 경매 결정 등기 후, 저는 후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 기입 등기 이때 됐어요. 이것도 첫 경매라 시작이죠.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만약에 요때 했다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 엑스표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경매, 그러면 요걸 반대로 까꿀리 해석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첫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네?
그럼 어떻게?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해야지만 당연히 배당을 받을, 배당 요구를, 요 문구가 아마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경매 개시 등기 전에 한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반대해서 그러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별도로 또다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보니까 이게요, 이 사람이 세상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인지 한테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봐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말이지. 권리신고 요 사례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게 권리신고만 덜렁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7일내 8일내 입찰 들어갔다 이빨 몽창 빠질 뻔한 사람도 있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권리신고만 했다더라 그럼 그건 단지 권리신고만 한 거예요. 배당 요구 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임차인의 보증금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3억 낙찰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모르고 맨날 7일내 8일내 하니까 진도 나갑니까? 진도 안 나가지 그지? 우리 안종현 경매TV를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런 내용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종현이 그래 맨날 이렇게 방방 떠가면서 이렇게 과음을 지르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안종현이 삐집니다. 잘 삐져요. 봐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이게 A라는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를 했어요. 물론 확정일자도 받고. 이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그죠? B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하면요, 법원에서는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채권자 B가 경매 신청하였다. 공고하면서 이런 그 배당 요구 종기를 그 당의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하니까 임차인들이라든지 또 뭐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이제 송달을 해줘요. 야, B가 경매 신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 요구 종기를 요때로 잡았다. 그러니까 너네들 채권 있으면은 요때까지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줘요. 근데 A 이 사람이 말이죠.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언제 했느냐? 그러니까 요때 A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거 제가 또 조금 할게요. 이때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근데 보니까, 요거 제가 칠판으로 옮겨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칠판으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또 색깔을 바꿔야겠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가 담보권 실행에선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 신청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분이 분명히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언제 했지? 요때 임차권 등기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언제 했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 기입자, 요거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모두 끝나요. 이 너무 쉬운 내용을 제가 자꾸 질질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하면은요, 이 사람은 당연 배당권자야. 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이게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 질차에 안 해도 배당 질차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경매 기입 등기 이후입니다. 요거 이제 경매 기입 등기인데 이후잖아요. 그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뭘 하였다더라?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필연 배당권자입니다. 필연 배당권자. 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또 말씀드리잖아요.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신경 쓴다.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요때까지의 등기 사항만 신경 쓴다니까요. 그 뒤에 거는 몰라.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럼 임차권 등기는 요게 이때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거 뒤잖아요. 법원에 신경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필요한 배당권자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머야 보니까 배당 요구는 이미 임차권 등기 하고 했는데 그 전에 배당 요구 종결이 끝나버렸어. 이 사람 임차권 등기만 하였네?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그럼 배당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 전세금 만약에 3억이야. 그럼 낙찰자 100% 3억 어떻게? 인수한다고. 요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지? 예. 요것도 나중에 또 사례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제가, 또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다음에, 벌써 또 9시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천상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경매 기입 등기 이후니까, 이건 또, 그것도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민법도 나오고 하니까. 요 내용은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경우는 2022년 7월 20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제가 아까 강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연하게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어떤 계획도 안 잡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이거지. 받아 빨리빨리 저는 회전시켜야 돼요. 빨리빨리 회전시켜. 매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지. 돈 벌어가지고 돈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도 안 쓰고 죽으려고요. 돈 안 쓰고 죽으면 누구 좋아합니까? 자식들만 좋지 뭐. 맞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경매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돈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말이지. 돈도 안 쓰니까 내가 다 써서 좋다 이렇게. 아니 또 죽으면 또 뭡니까? 상속세가 또 나라에서 한 절반 이상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매 물건을 딱 바라보며 있어가지고 어쨌든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된다 생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또 시절이 좀 요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 게 우리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놈의 뭐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한 건지 장난을 친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맨날 7년 8년 하다 보면 진짜 진도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이전 사례만 말씀드렸고 2022년 7월 20날이죠. 수요일 날에는 이번에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하는 경우 그 이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있죠. 그죠? 그걸 살포시 눌러주시면요. 보다 더 양질의 경매 영상물을 제공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